임플란트 치료를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안에 이 나사가 흔들리다 못해 어느 경우에 이제 나사가 부러져 버립니다. 치석이 쌓이고 커져서 확장되면서 뿌리 쪽으로 커지는 속도는 치아보다 훨씬 빠르다 느리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접근도가 상당히 이 벽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나 미국, 유럽 쪽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속하는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임플란트 치료 비용 자체도 그쪽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인식 자체도 임플란트 치료를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가 내 자연 치아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 오히려 또 조심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먼저 이 기둥 부분을, 실제는 이 기둥 자체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기둥을 꽂고 이 기둥 안에 얇은 조그마한 홀이 뚫려 있어서 여기 안으로 얇은 나사를 여기 안으로 넣어서 임플란트 본체와 기둥을 먼저 꽉 조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둥이 연결이 되고 난 후에는 이 치아 모양의 크라운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자연 치아 뿌리 주변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치주인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자연 치아 뿌리와 잇몸 뼈 사이에 치주인대가 한 번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치주인대가 없이 바로 잇몸 뼈와 붙는 구조. 첫 번째 구조적인 차이와 치주인대의 유무,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에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치아는 일체형 구조에다가 치주인대의 역할이 쿠션 역할입니다. 자동차가 길을 달리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스프링 같은 거 바퀴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스프링이 있어서 그 충격을 받아주는 역할은 치주인대 역할이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달리는데 바퀴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심한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다 보면 바퀴가 그냥 깨져서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자동차 뼈대 자체가 부러지거나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기능을 해주는 게 치주인대. 임플란트는 그 치주인대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을 아직 그것까지 복원해 줄 수 있는 의료 기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랑 바로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씹다 보면 위아래 정확히 수직적인 힘만 받는 게 아니고 옆에서 미세하게 쳐주는 측방압이라고 하는 옆에서 미는 힘도 받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미는 힘의 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밀게 되면 이 기둥 안에 나사가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그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머리 부분이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림이 느껴지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빨리 찾아오셔야 한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냐? 안에 이 나사가 흔들리다 못해 어느 경우에 이제 나사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좀 일이 커지는 거죠. 단순히 나사만 쪼여서 해결이 안 되고 뭘 또 다시 제작하고 막 이런 적인 문제. 주의하시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치주인대하고 관련이 됩니다. 특히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 이 치아 뿌리를 타고 밑으로 번지는 거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임플란트는 없죠. 재질의 차이 때문에 치아보다 더 좋은 점은 있죠. 충치는 절대 안 생긴다. 하지만 충치는 안 생기지만 주변에 청소가 잘 안 돼서 치석이 쌓이고 커져서 확장되면서 뿌리 쪽으로 커지는 속도는 치아보다 훨씬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했으니까 나는 이제 해방 아우 좋네, 그게 아니고 안타깝지만 오히려 더 내 치아 관리했던 것보다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 치아를 회복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점. 오른쪽 아래 4개 어금니를 다 임플란트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차이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에 얼마만큼 센 힘이 가해졌는지를 우리 뇌에서 체크를 잘 못합니다. 치주인대 안에 신경이 분포되면서 그런 압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요즘에 많이 쓰는 지르코니아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 재질 자체의 단단하기가 치아보다도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모르고 너무 강한 힘으로 씹었을 때는 반대 물리는 내 치아가 깨지거나 손상이 될 수까지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건강한 내 치아 상태가 어떤 임플란트보다 훨씬 좋다는 거. 가끔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너무 아파. 그거를 임플란트로 잘 해결을 하고 너무 임플란트로 편하게 잘 쓰시니까 다른 부분 치아들도 조그만한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바로 빼고 임플란트 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꽤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당연히 치료를 통해서 내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상태면 임플란트 치료보다는 내 치아를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쓰는 게 좋습니다. 단 이 부분은 치아의 뿌리 부분에 생기는 치주염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치주염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버려서 단순히 풍치가 진행돼서 잇몸뼈가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한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치주염이 퍼져서 잇몸뼈가 확 그 부위만 심하게 녹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진행되는 모습이 보일 때는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오늘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와 치아의 다름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집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고 곧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